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림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그림이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분일 때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리시게 되나요? 제가 예술가들에 대해서 예전에 막 스크랩도 하고 공부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 작가들을 보니까 이분들의 참 독특한 점을 하나 제가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 때 많은 작품을 남겼고 또 그림을 그리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또 위대한 작품, 뭐 걸작이나 이런 예술 작품들이 주로 가장 평화롭고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가장 절박했던 그런 순간에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온 것들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우리 보통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림 그리면 되게 행복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뭐 그림 그리는 그 순간 자체는 어떤 행복보다는 집중을 많이 하죠. 그리고 행복감은 아마도 그림이 어느 정도 완성되거나 아니면 완성된 이후에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항상 바라보시고 또 좋게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정말로 그림이 긍정적인 것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애초부터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져 있답니다. 인간의 뇌의 구조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있는 그대로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걸 바라본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도 아마 어떤 상황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뭐 긍정적인 면을 보기보다는 되게 짜증이 나거나 아니면 두렵거나 아니면 되게 초조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실 좋은 면보다 나쁜 면을 먼저 보는 게 우리의 보통 습성인 것 같은데요. 이 그림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와 닮아 있습니다. 그림이라는 그 대상 자체가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표현하거나 그려보겠다는 이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나 우리가 어떤 하는 생각들에 대한 비판적 사고, 이런 데서 시작되는 거 아닌가. 무언가를 보고 그걸 관찰해서 그린다 하더라도 어쩌면 우린 있는 그대로의 것을 가져오기보다 그것들을 더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 아니면 그것들을 좀 바꿔보고 싶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거나, 그러니까 원래 것이 가지고 있는 점들도 열심히 우리가 또 탐문을 하지만 거기에 빠져있는 것들을 이렇게 그림 속에 많이 집어넣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예전에 어떤 분께서 꽃그림을 그리셨는데 꽃을 굉장히 화사하고 아름답게 그리셨더라고요. 그분에게 왜 이렇게 꽃을 화사하게 그렸냐고 여쭤봤더니 자기 요즘이 굉장히 좀 우울해서 이 꽃그림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좀 웃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림에 화사함을 불어넣었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고 참 재밌는 생각이다. 그리고 참 이분 그림을 참 잘 배우셨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림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좋은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누군가에게 있어서 굉장히 가슴 속에 어떻게 보면 묵혀져 있던 어떤 스트레스, 아니면 어떤 찌꺼기, 아니면 어떤 생각들의 조각들, 또 어떤 우리의 비판적인 생각들, 아이디어들, 아이디어도 사실 다른 말로 하자면 되게 비판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긍정의 토양 위에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어떤 예술 창작 활동을 하는 것을 굉장히 지향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피카소라는 분이 있었어요. 피카소 뭐 워낙 유명해서 다들 잘 아시죠? 이 피카소가 게르니카라는 그림을 그린 적이 있는데, 이 그림은 피카소의 모든 그림 중에서 사실 흑백으로 그려진 그림이 두세 점 정도밖에 없어요. 이 많은 작품을 그리셨는데 흑백 그림은 두세 점인데, 그 두세 점 중에 한 작품이 바로 게르니카예요. Por cuna Seferino de nombre color de luna.
게르니카라는 어떤 마을에 폭탄이 떨어지면서 그 마을에 있는 뭐 여러 집이나 가옥, 또 동물들이나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지거나 또 죽는 이런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려냈는데요. 사실 이 피카소가 이 그림을 그린 건 행복한 마음으로 그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피카소가 그런 어떤 나쁜 히틀러의 어떤 나쁜 무기 실험에 어떤 희생당한 선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을 폭격함으로 해서 무기 실험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어떻게 보면 너무 화가 나서 그 그림을 그렸을 것 같아요. 원래 그 캔버스에는 그 흑백 그림이 아니라 칼라 그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지우고 회색으로 지워버리고 그 위에다가 바로 게르니카 작업을 시작했을 만큼 피카소가 그런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나서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피카소 외에도 여러분께 잘 알려진 여러 유명 화가들의 작품들은 대부분 그 사람이 가장 행복했을 순간이 아니라 무언가 되게 두렵거나 아니면 위기감을 느끼거나 불안하거나 아니면 되게 쫓기거나 이렇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표현한 그림들이라는 걸 아마 조금만 이렇게 작품들을 조사해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행복한 마음으로 행복한 그림을 그린다라는 이런 말 가끔 하시면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림은 그런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대놓고 그렇게 말은 못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비디오를 통해서 여러분께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되게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요, 굉장히 힘든 거 아시죠? 굉장히 아름다운 집에 살려면 그 집을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을 해야 됩니까? 또 아름다운 숲을 우리가 가지려면 그 숲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거 뒤에는 항상 뭔가 아름답지 않은 어떤 이면의 다른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림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만한 어떤 무궁무진한 노력을 아니면 어떤 희생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일단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과연 그림이 아름다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림은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그런 성향을 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그림을 잘 그리려면 무언가에 대한 어떤 불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림을 잘 그리려면 어쩌면 굉장히 불안하고 압박받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떤 재미있고 뭔가를 이렇게 꺼내고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창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좋은 미술 표현이고 예술 창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쌓여있던 것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곧바로 빠져나가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일에 이렇게 몰입하고 집중하게 되면 그게 서서히 손끝을 타고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을 잘 꺼내서 그것들을 보고 반성도 하고 또 답답했던 속을 좀 푸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그림에 열망이 있고 그림을 좋아하신다면 어떤 경우라도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는 그런 어떤 진정성, 절실함을 가지고 그림 그리는 활동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걸 만들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의 것을 표현해 주세요.